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어디 멀리 가시나요? 당연히 기차, 뭐 비행기, 버스, 승용차 없을 수가 없죠. 걸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다녔을까요? 그 먼 길을. 신분에 따라서 또 타는 것도 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그 조선판 모빌리티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280님이 이한 작가님의 나긋나긋 달달한 목소리에 빠져드는 시간이라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목 상태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선 시대에는 역시 걸어 다니는 경우가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보통 1, 2가 예. 4km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4km 이제 가 사람들이 1, 2. 걸어 다니는데 아무래도 당시 우리나라 조선만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보다도 산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도로가 아주 크게 발달하지 못해서 특히 수레를 타고 다니기 힘들었기 때문에 물건의 유통은 일단 지고 다니는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보부상이죠. 보부상. 예, 보상하면 보따리 장사라고 해서 좀 작지만 비싼 것들. 네. 부상하면은 지게를 지고 아하.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우리나라 조선의 유통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고 각 지역별로 이제 그 당시에는 며칠장 이제 그 따로 시장이 열렸잖아요. 네. 그 시장 일정에 맞춰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덕분에 이제 대동여지대도 또 만들어진 거죠. 아, 대동여지도가 보부상들의 도움을 좀 받은 거예요? 상인들 계층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요. 진짜 전국을 걸어 다닌 사람들. 예. 그것도 보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죠. 체력이 장난 아니었겠네요. 보부상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지금 우리가 지금 집으로 한순간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네. 옛날 사람들도 걷는 게 힘드니까 아우. 늘 시에다 쓰는 게 축지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축지법이 있으면은 지금 너한테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축지법. 요즘 사람들은 아마 텔레포트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순간이동. 예, 순간이동. 예. 참 옛날하고 비교하면 정말 좋아진 시대인데 그렇죠. 지금 뭐 몇 분, 몇 시간 차 타고 가는 것도 또 힘들어하고 예. 조선 시대를 거울 삼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그 사극에 등장하는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 딱 떠올려 보면 말. 예, 그렇죠. 멋있게 말 타는 장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은 진짜 조선시대 사람들의 예. 최고의 스포츠카 정도는 아니고 아주 정말 멋있는 탈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소망하는, 그리고 필수. 왜냐하면 양반들인 경우에는 나갈 때 걸어 다니지 않아요. 꼭 말 하나 타고 그다음에 그냥 혼자 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인도하는 말구종, 그 하인이 한 명 있어야 됐습니다. 말 끌어주는 사람. 예, 그게 기본 세트예요. 아, 혼자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없으면 외출을 안 한다는 거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있던 황윤석이라는 사람은 말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라고 일기에 썼을 정도로. 근데 말은 또 자동차랑 다르게 자동차는 이제 주차만 해두면 되지만 말은 먹고 싸기도 하고 그리고 병도 앓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그렇죠, 동물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황윤석 같은 경우에도 말을 사들였다가 그 버거우니까 다시 팔고 그런 일을 연달아 했습니다. 그나마 말이 좋았던 건 타고 다니지 않을 때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남의 짐 날라주고 그걸로 이제 대가를 받는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었죠.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양반들이나 서울들 같은 경우에는 말 없이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른 양반들이 보고 너무 불쌍해,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너는 말이 없구나. 그렇죠. 그죠. 하기사 그것도 유지 관리비가 많이 예. 드니까 말 자체도 비싸고 예. 누구 하나 또 고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래 걸으면 발병 나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예. 근데 그 심리가 4km죠. 아까 그 1, 2를 4km. 40km 정도고 1, 2가 4km니까요. 저 이거 좀 확인해야 돼요. 예, 저 예. 헷갈려. 왜냐면 그 예전에 아리랑 노래 들을 때 예. 심리가 4km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심리가 4km 맞다고. 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량법. 예. 제가 워낙 숫자에 약합니다. 역사엔 강하고.
근데 그 말 중에서도 보면 이른바 명마라는 거 나오잖아요. 예. 예전에 뭐 삼국지 보면 말 하나 뺏으려고 막 서로 적토마. 싸우기도 하고 예. 적토마 막 이런 거. 조선 시대에도 그랬습니까? 심지어 말 때문에 벌어진 전쟁도 역사상 있습니다. 그 중국의 한무제가 예. 그 흉노 지방에 그 달리면 몸에 그 땀 대신 피가 흐른다는 한열말을 손에 넣기 위해서 흉노를 정벌했거든요. 그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그만큼 빨리 달린다는 하여간 명마. 아, 빨리 달린다. 강하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벌일 정도로 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시 꽤 명마들이 많았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몽골이 우리 그 고려를 침탈하면서 그 제주도에 말목장을 만들어 둡니다. 아, 몽골이 제주도에 말목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본을 나중에 정벌하기 위해서 전진 기지로 만들어 놨는데, 네. 그래서 징기스칸과 그 후예들이 타고 다니던 몽골 말들이 많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네. 지금 제주도 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 제주도에는 원래 그 작은 말들, 예, 조랑말이죠. 조랑말이 많다라고 예. 했었고 좀 키 큰 말들, 보다는 작은 말들이죠. 아, 그거보다는 좀 작은 말들. 그게 이제 몽골에서 들여왔던 예. 처음에 그런 말들. 그렇죠. 오. 그래서 명나라는 한때 조선한테 1년에 말 10,000마리를 바쳐라고 할 정도로 조선이 이제 말의 산지로 유명했죠. 10,000마리요? 예. 너무 심했죠. 10,000마리면은 그 말을 데려가는 것도 힘들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무리했던 요청은 다행히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야, 진짜 어떻게 보면 말 하나가 부의 상징이기도 예. 했고 계급의 상징이기도 했고. 그리고 자랑해 할 수도 있었죠. 지금 멋있는 차 자랑하듯이. 그래서 멋있는 말들을 자랑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의 태조 이성계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약간 전통이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8마리의 준마가 있었다라고 해서 자랑해서 그 이성계의 손자인 세종이 예. 당시 그 장원 급제자인 성사문을 시켜서 우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멋있는 8마리에 대한 시를 써라 하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8마리가 다 색깔이 어떻고 유래가 어떻고 그런 걸 전부 적었는데 네네네. 그 이성계가 가장 아꼈던 말은 유린청이란 말이었는데요. 말 이름이. 예. 그 말 이름 되게 멋있게 지어요. 오. 그런데 이 유린청이 한 말은 같이 주인을 태우고 전쟁터를 다니다 보니 화살도 여러 대 맞았고 그래서 나중에 유린청이 30살인가 살다가 말치고 오래 살다가 죽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성계가 무려 돌로 관을 만들어서 이 유린청을 묻어줍니다. 오. 그래, 아니 그 이성계의 말이었으면 같이 조선을 건국한 말이에요? 그런 셈이죠. 근데 말의 유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워낙 자기가 키운 것도 있고 적이 타고 다니던 말 뺏은 것도 있고 어떻게 뭐 잡아 그쵸, 받아놓은 그쵸.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데요. 그 실제로 조선을 건국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은 8마리의 준마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돌 무덤까지 만들어준 예. 거고요. 말을 위해서. 이야. 1077님이 지금 거제도에서 말 훈련시키면서 듣고 계시다고. 오, 야, 멋지십니다. 요즘 또 지역마다 그 승마장이 그렇죠. 또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말도 또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가까이서 보면 좀 무서워요. 예, 예. 엄청 크기도 하고 그렇죠. 또 실제 그 타시는 분들은 속도도 빠르고 예. 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조선 시대에도 좀 사고가 있었을까요? 요즘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낙마했다. 아, 특히 정치권에서 예, 많이 쓰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실제로 말도 저도 타봤는데 높아서 굉장히 무서웠던. 무서워요, 은근히. 그래서 저는 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말이 저를 우습게 보면서 아주 천천히 걷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으로 낙마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말선초 다루는 사극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인데 이성계가 사냥 갔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바람에 그 당시 정적이었던 정몽주가 반격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아, 이성계가 낙마에서 다쳤을 때 예. 그때가 반격의 기회가 됐었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이성계의 아들인 태종도 네. 사냥을 좋아해서 말에서 자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타는 만큼 많이 또 떨어졌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료 조선왕조 실록에는 네. 태종이 말에서 떨어진 이제 노루사냥 하다가 내가 말에서 떨어진 걸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해라. 아, 이거 저 실록에다 못 적게 해라고. 예, 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그 실록의 사관이
그 오늘 왕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사관한테 적지 말라고 시켰다라고 그대로 박제해 놨습니다. 아주 망신살 제대로 뻗쳤죠.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중요하고 또 귀한 거가 그렇게 그렇죠. 된 거고요. 예. 또 아까 얘기한 그 정도전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약간 아침에 약간 비몽사몽으로 말 타다가 말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나 말에서 떨어졌다라고 신나서 그 소식을 친구들한테 알렸는데 그 당시 알린 친구가 그 정몽주, 이숭인, 하륜이었습니다. 나중에 정몽주하고 이숭인은 정적이 되어서 죽여버렸고요. 하륜은 나중에 살아남아서 그 정도전이 죽는 걸 봤죠. 근데 이 얘기하면은 말을 타다가 떨어지니까 주변에 가는 애들이 다 비웃고 떨어졌는데 열흘이 됐는데 아직까지 여기저기 쑤셔서 찜질하고 있다.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아프기도 하고 망신스럽죠. 창피해 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나 지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사고보다는 나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위험해요. 실제로 위험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스승이었던 이수도 말에서 떨어진 것으로 결국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스승이. 예. 근데 그분은 워낙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시라서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그거였겠네요. 술 마시고 말 타는 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유신입니다. 술 취하고 말 탔다가 예전 여인의 집에 네. 말이 가버리는 바람에 네. 애꿎은 말만 죽이고. 그럼 말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죠. 말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술 그게 마실 또 때. 근데 전설로 남았고. 그렇죠. 약간 좀 난이도 있게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 이게 그 성종 때 지금 그 세종문화회관 뒷길에 지금 종교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교자가 다리 교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종침교라는 다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뒷길에. 예. 왜냐하면 이 종침교가 왜 종침교냐면은 그 성종 때 폐비 윤씨가 네. 이제 죽음을 당할 때 그때 대신들이 다 모여서 폐비를 결정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중신이었던 허침 형제가 가기 전에 잠깐 자기 누나를 만나봤어요. 그래서 왕비가 폐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러면은 나중에 세자가 왕이 되면 가만히 있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형제가 그걸 듣고 이거 누나 말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안 나가면 지금 왕인 성종한테 죽겠다. 어떡하지? 라고 해서 중침교에 딱 그 다리에 갔을 때 형제가 나란히 말에서 떨어집니다. 일부러요? 예. 그래서 다쳐서 못 갔습니다. 라고 해서 그 폐비를 죽게 만드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연산군이 왕이 되었을 때도 무사했다. 그래서 그 형제 이름을 따서 종침, 허침이니까 합쳐서 종침교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합니다.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서 예. 다쳤다라고 해서 그 폐비윤 씨를 예. 진짜 그 폐위시키는 예. 그 자리에 참석을 일부러 안 한. 예. 근데 그 실제로는 아니고 전설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둘이 함께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다리로도 이름 붙여지고 아직까지도 그 이름이 그 지명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형우남님이 이순신 장군님도 과거 볼 때 말에서 떨어진 적 있다고. 예, 다리 또. 부러지셨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진짜 말 타고 뭐 빠르게 달리고 뭐 말 타면서 활 쏘고 뭐 그랬으면 또 그렇게 또 위험했을 수 있겠고 네. 운전을 또 안전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류현주님이 승마 수업 갔었는데 말 지능이 7살 어린이쯤 된다고 선생님이 알려주셨다고. 말도 똑똑하다고 예. 그러네요. 이야. 그래서 그 명마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가 싸우기도 했었던 거고. 혹시 말보다는 느리기는 합니다만 소는 안 탔습니까? 그 보통 이제 신선 그림들 보면 노자, 그 도교에서는 태상노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소를 탄 모습이 이제 그려지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곰방대 하나 들고 혹은 부채 들고 소 타고 있는 모습들. 예. 근데 그 김홍도의 민속화를 보더라도 네. 소를 탄 여인이나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같이 보실 수 있게끔 자료 화면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선 선비들도 이제 소를 타며 유유자적 가는 일도 많았고 예. 유명한 세종 때의 정승인 맹사성은 소를 타고 다닌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소 타고 다니면 일단은 마음은 좀 여유로워지겠네요. 느릿느릿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 맹사성 이분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소를 자기 무덤 곁에 묻어달라고 얘기했을 정도로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SNS에서 이제 농담하신 걸 봤는데 수소차를 친환경차를 타고 다니시겠다고. 수소차. 예. 근데 그 소가 어. 그 수소 하이드로젠이 아니라 네. 소, 음모하는 소요. 수소. 예, 수소입니다. 근데 친환경은 맞네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발화의 위험성은 있지 않느냐. 발화? 예,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 오. 얘기하니까 이때 거기에 또 달린 댓글이 재밌었던 게 네. 만약 이 친환경 수소차에 불이 붙으면 그건 동네 잔치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 잡아서 예, 고기 먹는. 예, 근데 소에 진짜 대해 조선시대 유머네요. 그렇죠. 근데 그 소한테 불 붙인 게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기를 드시려면 제대로 정육이 된 걸 드신 걸 굉장히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 팩트 체크를 하자면요. 너무 진지하신데. 예, 네. 수소는 보다는 뭐 암소를 더 많이 타요. 수소는 좀 싸납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제 소개한 그림도 보면은 암소입니다. 타고 그럼 수소차가 아니라 암소차네요. 그렇죠. 참고로 실제 수소차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소가 가스가 새어 나오더라도 예. 불이 붙는다 하더라도 수소가 날아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가장 그 가벼운 원소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고. 혹시 그 여성들도 말을 탔습니까? 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예. 여성이 말을 타는 모습도 가끔은 나오고 혹은 대부분 이제 가마 타는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예. 어땠을까요? 그 신윤복의 그 풍속도 같은 거 보면 기생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좀 풍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실제로 이제 그 왕들의 행차 그림들을 그린 걸 보면은 궁녀들이 말을 타는데 이렇게 너울가나 장옷을 쓰고 말을 탄 모습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이것도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선과 한음 이야기로 유명한 이항복이 북청으로 귀향을 갔을 때 그 네. 함경도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고 그렇게 말을 잘 타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관기가 기생이 하나 놀러 왔는데 예. 그 말 타는 거 좀 보여줘라고 하니까 그 기생이 오케이 하고서 말을 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날쌘 제비가 용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아주 날쌘다고. 아, 여성들도 말을 정말 날쌔게 잘 탔다는 거죠. 타더라. 예. 그래서 신이 나서 시를 쓴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양만 여성들도 말 타고 꽃구경 가는 일이 꽤 많았고요. 근데 이제 그 가마를 이제 좀 많이 타는 일도 있었죠. 네. 근데 맨 처음에 그러니까 가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맨 처음에 탄 건 남여나 이제 평교자 같은 거였는데요. 평교자. 예. 평교자는 간단히 말해서 막대기에 의자 하나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두 사람이 들지만 네 사람이 들 수도 있었는데 평교자는 아까 이제 의자만 하나 있다 보니까 이제 사방이 다 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들도 평교자를 탔는데 이게 가마꾼들은 남자고 타는 건 여성이다 보니 특히 신분 차이가 있거면 이제 몸이 부닥치게 하니까 남사스럽다라고 해서 점점 가마의 사방을 막게 되죠. 평교자 저희도 이제 유튜브로 사진 띄워드렸는데 막대기라고 해야 될까? 이제 손잡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길지는 않네요. 멀지는 않고 거의 들고 있으면 앞에 이제 가마꾼의 등이 예. 위에 올라탄 사람에게서 바로 이제 보이고 부딪힐 닿을 수도 있고. 있는 예. 짧은 평교자. 오, 신기합니다. 근데 일단 이걸 타는 사람도 쉽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물론 이제 든 사람들이 더 어렵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만 예. 타서 이제 올라타 있는 사람도 이거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가마 멀미가 아주 지독했다고 합니다. 가마 멀미. 예, 그래서 이제 그 뇌출시 조선시대는 높은 신분일수록 얼굴을 가리거나 가마를 타서 이제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방을 이제 가리는 네. 그 가마라 할지라도 네. 이제 사람이 두 사람이 드는 가마는 특히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고 해요. 그렇죠. 앞뒤로 두 예. 명이서 들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토하고 멀미하고 그런 게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실제 그 멀미 때문에 예. 가마 타고 가다가 예. 오. 그래서 이제 그 요강 같은 거를 넣어 놓기도 하는데요. 가마 안에다가 예. 이걸 일부러 그 종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용도이기도 했어요. 몇 날 며칠 시집 가는 데가 멀면은 몇 날 며칠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요강을 종이로 만들어서 설령 뭐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가마꾼이 못 듣게 소리가 안 나도록. 소리 안 예. 나도록
요강 예. 소리 안 나게 요강을 만들었다. 근데 이 요강이 토할 때 이거 받아주는 것도 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실제로 나중에 정조가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환갑이었을 때 이제 크게 효도하겠다고 이제 의리의리한 가마를 만들고 태워서 이제 행차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행차를 하기 전에 미리 자기 엄마한테 가마 타는 연습을 시킵니다. 멀미하시면 안 되니까. 예, 미리 연습을 해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마 멀미는 지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 진짜 편안하게 들고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길도 울퉁불퉁하고 물론 그쵸. 가마꾼들이 이제 그 합을 맞추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 구한말에 가마 탄 그 서양인들 얘기를 보면 우선 그 사람들 몸이 크기 때문에 그 4인교 이제 그 사방 다 막힌 가마 안에 거의 구겨져 안에 들어가야 돼서 너무 힘들었어서 그 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마를 옮기는 사람보다 가마 타는 사람이 더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가마 있습니다. 탄 사람이 더 힘들다. 예. 그 사실 좁은 가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4인교라는 게 4인 4명이 들어서 4인교. 아마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가마일 거예요. 결혼할 때 타는 그 옛날 드라마 보면은 이제 시집 갈 때 네, 타고 예, 가는 예. 가마, 그 꽃으로 장식하면 네. 저 꽃가마라고 하는 딱 그 정도의 크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 박미영님이 가마 안에서 요강이 엎어지면 어쩌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특히 아니 이게 왜 홀리는 실생활이니까 그죠? 예. 게다가 홀레복을 입고 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서 이제 갈아입고 또 그랬을 했겠죠. 설마 그 하루 거리 정도면 모를까 몇 날 며칠 시집 가야 된다면 계속 홀레복 입고 가면 그것도 고역일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예쁜 홀레목 예. 연주군지 다 찍고 가마 타고 가는 걸로 보이는데 몇 날 며칠을 가야 하는 거리였으면 거의 도착해서 꿈이었겠죠. 실제로 그 신랑 같은 경우에는 도착한 데 마을 어귀에서 이제 몸단장하는 그런 그 준비가 있었습니다. 맞아. 그래도 어쨌건 가마 타는 건 힘들었을 거예요. 주욱현님이 사극 보면 많이 흔들리더라고 이렇게 네. 알려주셨네요. 그렇죠. 너무 안정적으로 가면 이제 실감이 안 나니까. 근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몇 날 며칠 동안 그렇게 가마를 타고 간다. 그러면 산도 지나야 되고 예, 깜깜한 밤에 지나갈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산짐승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예. 호랑이도 있었다고 하고. 아쉽게도 제가 지금 찾아본 데에서는 이제 가마 타고 가다가 호랑이 만난 이야기는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대신 이 민담은 있습니다. 한 숲속에 사는 노총각이 호랑이 하나가 구해달라고 해서 입을 딱 벌려보니까 입안에 비녀가 꽂혀 있어서 이 비녀가 불쌍해서 빼줬더니 호랑이가 조금 뒤에 가서 한 아가씨를 물어오더라. 그래서 결혼시켜줬다고? 예, 결혼시켜줬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을 돌려보면 호랑이 입에 비녀가 꽂혀 있었다라는 건 사람 잡아먹었다는 얘기 그런 아닙니까? 거죠. 그래서 그 이거 섬뜩하네. 사자가 호랑이를 뽑으면서 네가 사람을 먹었으니까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마라라는 그런 민담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호랑이를 가르쳤다. 예, 그 나중에 그 호랑이가 어떻게 그 보은을 하냐면 네. 사람들이 나쁜 호랑이가 사람을 해친다. 이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자. 그러자 그 호랑이가 그 효자한테 가서 자기 날 잡으세요 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그 사람한테 보답하는 그런 민담입니다. 민담, 예. 훈훈한 민담. 또 하나가 가마 멀미도 심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올라탄 사람의 몸무게도 있을 거고 나무 자체도 무거웠을 거고 그걸 몇 시간 몇 날 며칠 동안 또 지고 들고 가고 했어야 됐고 이 가마꾼들도 엄청나게 힘을 쓰는 일이었겠네요. 그렇죠. 가마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이야 뭐 플라스틱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지만 그 당시엔 그냥 오로지 정말 나무.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무거웠고 그래서 구한말 서양인들 기록 보면은 보통 가마꾼들이 이 가마를 들고 4리 정도로 갔다가 좀 쉬고 그다음에 또 4리를 들고 갔다가 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 조선 시대 때 결혼한 사람들 기록을 보면은 결혼 비용을 책정할 때 가마꾼 일감 그 삭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당? 예, 일당이죠. 가마꾼 들어가는 일당. 오. 그래서 이제 가마를 드는 것도 어렵고 타는 것도 어려운데 이 가마가 얼마나 좋은 가마이냐라는 것을 나누는 것은 몇 기통이 아니라 몇 명이 드느냐에 걸려 있습니다. 엔진이 몇 기통이냐
그 안에 이제 실린더가 몇 개 있느냐가 아니라 예, 몇 사람이 드느냐. 그렇죠. 아, 근데 우선 혼자 들 수 있는 가마도 있습니다. 가마를 혼자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 혼자 드는 건 아니고 그냥 가마를 통째로 네. 소나 말 등 위에 얹는 겁니다. 낙타 타는 것처럼요? 예, 예. 그래서 오. 이걸 독교자 아니면 독교라고 하거든요. 독교. 독교자라고 오. 합니다. 근데 당연히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소가 움직이는 대로. 예. 그래서 독교자 그린 그림을 보면은 독교자 뒤에 길다란 막대기가 있거든요. 예, 예. 사람이 같이 잡아주고 갑니다. 아, 그나마 좀 덜 흔들리라고. 소나 말 위에서 흔들리면 안 되니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드는 가마, 이거 애기 가마라고 하는데 많이 흔들리는 편이고요. 두 사람이 드는 가마.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4명이서 드는 4인교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가마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두 사람이 드는 것보다는 네 사람이 드는 게 조금은 안정적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4인교부터는 아무나 탈 수 없습니다. 높은 관리여에나 그 아. 가죽이야만 탈 수 있었는데 어허. 양인도 탈 수 있는 때가 딱 하루 있습니다. 그래요? 결혼할 때. 아, 양인들도 예. 결혼할 때는 가마 타도 그렇죠. 인정. 그리고 좋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 양인들도 사모 관대, 관복을 입을 수 있었고 그 여성들은 화롯, 그 공주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어. 그리고 가마도 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날은 그냥 축하해 준 거네요. 예, 예, 예. 그다음에 5명이 또 드는 가마로 이제 초헌이라고 있는데요. 5명이요? 예,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근데 팔기통은 아니라 8명이 드는 가마 옥교도 있습니다. 요 8명이 드는 가마 정도 진짜 더 있어 보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옥교라고 하는 팔기통 8명이 드는 가마. 이것도 역사적인 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 숙종의 후궁이었던 장희빈이 네. 아들, 그러니까 나중에 경종이 되는 그 사람을 낳았을 때의 일입니다. 장희빈의 어머니가 그 딸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 왕궁으로 오는데 네. 이때 바로 8명이 드는 가마, 옥교를 타고 옵니다. 근데 워낙 이 옥교는 3품 이상의 관리의 가족들만이 탈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장희빈의 어머니는 신분이 중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워낙 장관급이나 탈 수 있는 걸 그러니까 후궁의 엄마가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급 관용차를 예, 민간인 신분인데 예, 내 딸이 뭐 한 영부인쯤 되니까 이렇게 타고 온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아, 네, 물론 이 아까 얘기했던 신분에 따라 탈 수 있는 가마가 정해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언제나 끝이 없기 때문에 더 돈 들여서 더 좋은 가마를 몰래 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또 이 장희빈이 보통이 아니라 역관 장현의 친척이었는데 네. 이 장현이라는 사람은 국중 거부, 나라 안에 최고 가는 부자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재벌집 조카 뭐 거의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옥교를 탈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 오니까 관리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너 어떻게 신분이 낮은데 이런 옥교를 탈 수 있어? 그러면서 옥교를 빼앗아서 부숴버립니다. 장희빈의 어머니의 가마를 부셨다고요? 네. 일이 커졌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왕이 바로 숙종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성격 나쁜 불같은 성격의 숙종. 숙종이 성격이 안 좋았나요? 그렇죠. 그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엄마인 왕후가 머리를 빗기면서 빗으로 꽉 눌러줬던 아. 그 말썽쟁이 숙종. 그래서 그 말을 듣자 그 일을 한 사원부 관리들을 말 그대로 때려 죽이게 합니다. 너무 잔인하게. 감히 내 여자의 어머니가 들어오는 걸 막어? 그러면서 그 화를 내면서 이렇게 처벌을 했는데 사실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게 아니었는데 신경전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장희빈은 역시 그 후궁이었고 당시 인현왕후나 그 왕비가 서인들이 밀어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치적인 부딪힘이 애꿎은 가마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권력 싸움에서 그 관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피해를 본 거네요. 네. 그 팔기통까지 들어봤는데 8명이 드는 가마 더 많은 사람이 드는 것도 있습니까? 예, 세자나 그 왕이 타는 가마는 더 많이 드는데요. 이제 뭐 세자가 타는 거 뭐 14명, 18명 그렇게 들고 네. 왕이 타는 가마는 이제 막 20명 그렇게까지 드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대가가 행진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왕이 타는 가마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쌍가마라는 게 있는데요. 쌍가마. 예.
이거는 그 가마의 앞뒤로 말을 한 마리씩 배치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말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양옆에 또 사람들이 가마를 잡아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보시면은 예. 지금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이 쌍가마는 보면 18명의 사람들이 말 2마리에 사람 18명이 동원됩니다. 이야. 이게 거의 조선시대 최고로 좋은 음. 탈 것이었습니다. 왕이 타는 거. 왕이 타지만 신하들도 몰래 타고. 예? 신하들이 임금님 가마를 탔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 조선시대 때 가장 큰 효도는 네. 부모님한테 쌍가마 태워드리는 거였습니다. 아, 왜 옛날 속담 옛날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께 가마 태워드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 효도를 위해서 하루 정도 태워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다들 몰래 타고 그 비싸게 타고. 아니 그럼 임금님이 내 가마 하루 내줄 테니까 너 그거 효도하고 아니에요. 와라 이거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거죠. 아, 임금님이 타시는 거랑 비슷하게 네. 쌍가마를 만들어서 아,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차 렌트카로 빌려서 이제 부모님 하루 그렇죠. 이제 여행 보내도 이런 거. 그렇죠. 그 사극 예전 영화 그 사도에서도 나오는데 네. 사도세자가 자기 친어머니인 영빈이 씨를 예. 잘 대접해 준다고 아주 좋은 가마를 만들어서 이제 태워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법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빈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좀 봐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 사람이라도 20명이 드는 가마를 탈 수 있는 때가 딱 하루 있습니다. 언제요? 죽었을 때. 아이고야. 상여를 드는 건 이제 아. 20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상여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쌍가마가 될 수도 있고 상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이 그 상여 같은 경우에만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20명씩 넘어도 들어도 되는 게 가마일 거. 물론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안 됐지만 돈이 많은 사람인 그 20명 동원해서 자기 부모님이나 소중한 사람의 상여를 옮기게 했고, 참고로 왕의 상여는 200명씩 들었습니다. 200명이 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만들었고, 와. 그것도 그냥 200명이 하면 지치니까 조를 짜서 돌아가서 해서 그 6조가 돼서 총 1200명이 왕이나 왕비의 상여를 들고 이동했습니다. 총 1200명? 예. 그렇죠. 뭐 임금님이 돌아가셨으니 뭐 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일 예. 테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상여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들고 가시긴 하죠. 저 아주 어렸을 때도 상여 예. 지고 가신 분들 좀 종종 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보기 힘듭니다만. 예. 지금은 지금 자동차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7768님이 차량 배송 기사입니다. 이한 작가님 나오시면 일을 못해요. 역사의 산 증인 감사합니다. 거의 들으시느라고 차에서 배송하시면 내렸다 탔다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진짜 이 차량이 있다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죠? 오늘도 이한 작가님의 이야기 완전 웃게 하는 시간 100% 1000% 즐기고 계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일단은 가마가 클수록 여러 사람이 나눠서 들수록 승차감이 좋았다 이렇게 비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일단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해경궁 홍 씨가 바로 그 좋은 가마를 타기 전에 여러 번 연습했다는 걸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흔들리는 역시. 승차감은 어쩔 수 없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가마 여러 사람들이 가마를 들 때 손으로 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끈으로 매서 멜빵처럼 매기도 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마를 타게 되면 당연히 그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마 타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것 하면 이제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고. 그 혹시 조선 시대에는 이제 구불구불 산길 또 어차피 길도 좁았을 거 아니에요. 예. 가마로 인한 어떤 충돌이나 교통사고는 없었을까요? 그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예전에 한번 그 귀양 간 남편을 찾아가서 임신한 부인이 가마를 타고 갈 때 네. 딸이 같이 가마를 타면서 여긴 다리라서 위험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지금 다리 지나갑니다. 꽉 잡으세요.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가마 타다가 떨어지거나 구르는 일은 당연히 있었을 테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가장 그 치열했던 게 바로 길싸움이었습니다. 길싸움이요? 쥐 물러거라 하면서 높으신 분이 행차하는데 지나가라. 다 길을 비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는 후진해서 옆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예. 서로 막아서 네가 비켜라.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가마와 가마가 만났는데 네. 상대방 권력이나 그런 것이 비등비등하다. 그러니까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다.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일은 꽤 흔했습니다. 길 위에서 예.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인 거잖아요. 기싸움. 예. 네가 먼저 비켜라. 네가 비켜라. 왜냐하면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창문 내리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그렇죠. 게다가 이게 관직이 어떠냐, 예. 이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이야 무슨 뭐 가운데 줄 하나 그어놓고 빨간불, 파란불에서 갈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다양한 일인 게, 그러니까 사실 높은 인분 행차한다고 교통 통제하면 사실 그렇게 불편한 게 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힘들죠. 길 다 막아서 그러면 교통마비되고. 야, 이거 조선시대 모빌리티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박수경님이 효도는 등에 업어드리는 게 최고 아닌가요? 이렇게. 저 꽃가마보다 사실은 자식들이 업어드리는 게 최고죠. 그렇죠. 또 하나. 아까 초헌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예, 되게 신기하게 생긴 수레입니다. 네. 이것도 사진 있고, 올라갑니다, 유튜브로. 의자가 있고 앞뒤로 긴 막대가 있고 근데 의자 바로 밑에 그 바퀴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요. 예. 근데 외발이네요, 외발. 예, 외발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4사람 그리고 옆에 한 사람에서 총 5명이 잡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레였는데요. 외발 자전거야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거기에 손잡이가 앞뒤로 이제 4개씩 있는. 예. 근데 이게 그 종 2품 이상이 아주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던 것들인데요. 와. 근데 이게 보다시피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그렇죠, 서면 외발이니까. 넘어지니까. 그리고 높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보통 종 그러네. 2품 되면 좀 높이가 있네. 예, 나이 드신 분들이 타시거든요. 웬만한 사람 어깨 높이까지 예. 올라가네요. 그래서 저는 타고 내릴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로 이 초원을 타고 다니면 이 지붕에 머리에 쿵 박거나 혀 깨무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이것도 좋았다라는 예, 거. 그러니까 폼을 위해서 안전과 편안함을 포기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자동차 튜닝하듯이 가마도 튜닝하는 게 있었어요?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마는 그냥 막대기에 의자만 놓은 것이라서 예. 비바람이나 햇빛 그런 데는 되게 취약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양산도 같이 가림막. 예, 그다음에 여기에 위험하게 적적하니까 구슬 장식도 하고 천을 잘라서 이제 비늘처럼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지금도 자동차에 시트 중요하듯이 네. 최고의 시트를 잘하는 게 바로 호랑이 가죽 내지 표본 가죽. 가죽 시트. 예, 그거를 깔면은 정말로 최고. 그 당시에 호랑이 가죽이나 표본 가죽이 집 한 채만의 가격 정도였으니까 정말 최고의 튜닝이었습니다. 조선판 모빌리티의 세계. 수소차 아니 암소차부터 가마 튜닝까지 재밌게 오늘도 들어봤습니다.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흘렀네요. 라디오 정보센터도 잠시 다녀옵니다.